안녕하십니까. 파란 수학의 박지환 선생님입니다. 이번 2026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정발고 기출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발고 시험 문제는 중간고사에 비해서 난이도가 비슷하였습니다. 기본 개념을 잘 숙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활용도와 응용력을 갖춘 학생들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후반부에 어려운 문제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출문제 중에 논술형 1번과 2번 문제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하며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논술형 1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형 1번 문제는 고차 방정식에 대한 해석력과 그리고 응용력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시작을 보면 3차 방정식의 최고차항 계수를 1과 마이너스 9 그리고 k 플러스 18 마이너스 3k 상수항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조립제법으로 하나의 근을 찾아서 먼저 시작을 해보면요. 자, 먼저 3을 근으로 하는 문제를 확인을 해보면 한 근이 3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서 두 개의 근을 마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근은 알파와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 되겠고요. 알파 베타는 K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3과 알파와 베타 이 세 개의 근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느 변이 가장 긴 변인지 빗변이 어느 변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먼저 해봐야겠죠. 그러면 가장 긴 변이 3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9 이렇게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연립을 해보도록 하죠. 베타에다가 6-알파를 대입을 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의 알파 근을 구할 수가 있죠. 전개를 해주면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2알파에 66에 36에서 9를 빼게 되면 플러스 27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근이 판별식을 따져보면 0보다 작아요. 그죠? 36에서 54를 빼게 되니까 음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죠. 근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로 나눠서 해보죠. 두 번째 경우는 이번에는 베타가 가장 긴 변인 빗변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죠. 그럼 빗변이 베타이므로 알파의 제곱 더하기 9는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은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베타에다가 6-알파를 대입을 해볼게요. 알파 제곱 더하기 9는 베타에다가 6-알파를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알파 제곱이 지워지고 알파의 값이 나옵니다. 자, 알파의 값이 12분의 27 이렇게 나올 테니까 알파의 값이 4분의 9다 라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베타 근도 나오겠죠. 베타의 근은
6 마이너스 알파에 되니까 6 마이너스 4분의 9는 4분의 24에서 9를 빼서 25 이렇게 나오겠죠. 15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구하고 그리고 문제에서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k의 값은 알파와 베타를 곱한 값 16분의 15 곱하기 9 해서 135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문제는 이제 기본적인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경우의 수를 나눠서 빗변이 어느 부분에서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조건을 나누고 답이 되지 않는 근들을 찾고 그리고 답이 되는 부분을 해석하는 그러한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였는데요. 조건을 정확하게 나누지 않거나 아니면 여기서 답이 나온다라고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서 그 다음에 실제로 근을 구해보지 않고 근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1번에서 K의 값을 구하게 되면 오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꼼꼼하게 나눠주면 쉽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논술형 2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형 2번은 2차 함수를 활용한 그리고 부등식의 문제가 되도록 하죠. 그래서 가조건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fx가 0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한 해가 x는 1 하나다라는 거죠. 그럼 2차 함수를 생각해 보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fx 2차 함수라고 그랬으니 아래로 볼록일 거고, 자 그러면 2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분이 x가 1일 때 하나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꼭지점의 좌표를 그대로 주어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x가 아래에 그려진 부분이 y는 1보다 아래에 그려진 부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fx는 무엇이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내용 나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나로 넘어가면 gx-fx가 0보다 크다의 해가 마이너스 2부터 1보다 작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죠. 자, 그러면 여기서 gx를 좀 구해줘야 되는데요. 자, g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고 fx의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gx-fx라는 녀석은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2고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1을 가지고 있는 2차 식이 되도록 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와 1이 근으로 갖는 식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fx를 넘기고 정리를 해주면 gx는 전개를 해주겠습니다. 마이너스 2x의 제곱 여기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배니까 플러스 4. 거기에 fx가 더하기 fx가 붙겠죠. 자, fx식이 전개를 아까 안 했는데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그대로 더하기 fx를 해주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해주면 결과적으로 gx의 값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x하고 gx의 식을 모두 정확하게 찾았으니까요. 그죠? 다음 내용을 한번 보면,
자, fx-k에 이꼴 0의 값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식을 그대로 갖다 오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k 이꼴 0. 자, 판별식 들어가죠. 4분의 d가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 해주면 되죠. 자, k는 자, 크다 얼마보다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얻게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내용도 한번 보죠. fgx 플러스 n-k의 값이 이꼴 0이 또 역시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gx를 그대로 써주고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플러스 n 마이너스 k 이꼴 0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도 바로 판별식을 써보겠습니다. 네, 짝수식을 한번 사용을 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7 더하기 n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얘가 0보다 크다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k의 범위는 작습니다. 뭐보다? 11 더하기 n보다 작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자, 두 부분의 공통 부분은 2보다 큰 k가 11 더하기 n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k가 개수가 10개래요. 자, 10개니까 두가 모두 없죠. 어떻게 됩니까? 11 더하기 n에서 2를 빼서 1을 더 빼줘야죠. 쪽등호가 없기 때문에 하나를 더 빼준 값이 10개다. 자, 그러면 n의 값이 나오도록 하죠. 네, 두 개가 되겠습니다. n은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살펴본 바대로 처음에 그 함수에서 주어진 부등식으로 주어진 어떤 식에서 함수 fx를 정확히 뽑고 또 역시 부등식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식을 뽑아준 다음에 실근에 가질 조건을 정확하게 써주면 문제풀이에 어려움을 느낄 수 없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기본적인 개념을 그대로 잘 활용을 해서 개념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습을 충분히 한 학생들은 푸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단편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또 낱개적인 이렇게 응용적인 부분을 처리를 해보지 않았던 학생들은 좀 당황했을 문제가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연습을 부분적인 내용들을 해주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려운 부분들을 잘 섞어서 되어 있는 문제들을 연습을 해준다면 2학기에는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공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출문제 두 문제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번 기출 분석을 마치면서 느낀 점은 학생들이 그 시험을 보는 그 과정에 자기가 배웠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그 적용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평상시에 꾸준히 연습을 해준다면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그 준비한 것들을 시험 시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정발고 기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